자, 노인체육론 이제 마지막 챕터인 지도자의 효과적인 지도에 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노인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 지도를 하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네. 당연히 의사소통보다 중요한 안전도 있지만 지도 방법에 대해서는 이런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실질적으로 필드에서도 중요한 만큼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지도 의사소통 기술하고 원칙은 뭐가 있냐면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는 언어적, 비언어적, 자기주장 기술이 있습니다. 네. 자, 언어적은 말 그대로 내가 말과 말로 하는 언어적이 있고요. 비언어적은 내가 이런 표정과 행동과 이런 몸짓으로 통해서 하는 비언어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주장 기술.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노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한참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선배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좀 약간 이건 진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조금 낮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주장, 내가 만든 운동 형태, 내가 만든 운동 프로그램에 맞춰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자기주장, 이런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을 해야 되고요. 너무 막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눈을 항상 마주치고 정면에서 쳐다보고. 자, 지금 이 카메라가 지금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노인분이면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자, 그런 것처럼 항상 전면에서 쳐다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참여자의 말에 공감을 하고 경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도구는 뭔가 조금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비언어적으로 뭔가 글씨로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 이제 간결하게 큰 글씨로 하시는 게 제작을 하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노인운동 지도를 할 때 주의사항들이 있죠. 주의사항들. 자,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 항상 메디컬 체크, 혈압 혹은 이런 당뇨, 그 다음에 이런 뼈, 그 다음에 이런 심장 질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조금 더 안전한 그런 지도 방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운동 처방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탈수 증상을 미리 해서 충분한 수분 섭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상해 예방, 골절, 염자, 그 다음에 탈고 이런 등등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복 착용을 권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컨디션 조절도 계속해서 해주셔야 합니다. 중간중간마다 어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어디 땀은 많이 흘리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뼈는 괜찮으신지, 근육은 괜찮으신지 이런 것들로 컨디션을 계속 조절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항상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 이제 시설.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런 필수 과목인 노인, 특수, 유아 이 세 개에 대한 시설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설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어떠한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지역에는 응급대처 계획을 제시해 놓고 정기적인 응급대처 훈련을 실시한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이거는 문제에서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응급처치, 기본적 응급처치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를 같이 도와주고 있는 보조 인력까지도 다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전을 위해서 신체 활동 시작 전에는 각 참가자들을 선별을 합니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노인분은 이런 운동을 할 수 있을지, 이 노인은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선별을 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해놓는 거죠. 네, 조금 더 안전하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CPR 및 응급처치 자격증을 포함을 해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비 사용하는데 위험성 정확히 짚으셔야 돼요.
어르신 이걸 만지시면 위험해요. 어르신 이걸 만지시면 다치셔요. 라고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법률, 규정, 규범도 잘 알고 계셔야 된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뭐다? 바로 응급처치다. 응급처치.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응급처치를 어떠한 응급 상황에서 내가 처치를 어떻게 할 건가 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은 다 이 자격증 따기 위해서 보시기 때문에 꼭 응급처치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지고 왔죠. 응급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응급처치 방법 중에 제일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심폐소생술, 즉 CPR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노인 응급처치 순서를 보시면 제가 최대한 그 CPR, 기본 우리 응급처치 그 심폐소생술 배우는 그 순서로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현장 확인입니다. 현장 확인. 현장 확인 뭐예요? 이 현장이 지금 안전한가? 네. 이게 꼭 우리가 지도를 하다가 나올 수 있는 뭐 응급 상황이 아닐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신호등을 건너고 있다거나, 이제 내가 인도를 가고 있다거나, 그러다가 갑자기 노인분들이 딱딱 쓰러져. 그럴 경우에 항상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네. 응급처치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는 내가 안전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한 상태에서 그 다음 응급처치를 하는 거지. 내가 안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하면 그건 응급처치가 아니죠. 네. 그리고 의식확인. 의식확인 어떻게 해요?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다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구조 요청을 하죠. 자, 누군가를 한 명을 정확히 지목을 해서 119를 신고해 주시고 또 다른 한 명한테는 AED 가져다 주세요. 라고 정확히 요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죠. 네, 심폐소생술 흉부압박이죠. 흉부압박 30회막. 그리고 인공호흡 2회. 자, 그 다음이 전문의료원, 뭐 의사, 뭐 간호사, 뭐 소방대원들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실시를 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CPR의 그냥 기본만 알려드리는 거고,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혹시나 나오면 이런 순서 이렇게만 나와요. 뭐 흉부압박, 뭐 몇 초에 몇 번을 해야 되고, 인공호흡의 호흡량은 몇 %, 그런 것까지 잘 안 나옵니다. 응급처치의 실시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의식과 호흡이 없을 때는 무조건 CPR. 네, 무조건. 우리가 의식 확인해서 괜찮으세요 했는데 의식 없어? 그러면 지체 없이 흉부압박 CPR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완전 기도 폐쇄. 네, 기도가 뭐가 막혀서 폐쇄가 됐을 때는 복부 밀쳐 올리기법. 네, 복부 밀쳐 올리기법은 뭐예요? 내가 뒤에서 깍지를 복부에다 갖다 대고 쭉쭉 위로 하강으로 쭉 당겨주면 기도에 뭐 막혀있던 이물질이 나오게 되겠죠. 자,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부목을 움직이지 않게 하고 안정을 취하게 한다. 그 부목을 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무 막대기를 판자를 대서 붕대로 감는다거나, 혹은 그냥 나뭇가지로만 지탱을 해서 고정을 시켜준다거나, 그리고 급성 손상 시,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응급처치 노인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P, R, I, C, E, S. 네. 뭐 여기서는 PRIC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요. PRICE까지만 나올 수도 있고, 뭐 S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면 먼저 보호, 프로텍션, 그 다음에 레스트, 휴식, 아이스, 냉찜질, 압박, 그 다음에 거상, 그리고 고정, 이렇게까지 한 압박 컴프레션 있죠. 자, 이런 것처럼 뭔가 급성 손상이 됐을 때, 일어났을 때에는 이렇게 보호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휴식을 취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부종이 좀 심하다? 그러면 냉찜질을 해주고, 그래도 뭔가 호흡이 없고 의식이 없다? 그럴 때는 컴프레션, 압박, 흉부 압박을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상처 부위를 내가 거상을 시켜준다. 네, 뭐 예를 들어 그 노인분이 내가 뭐 출혈이 일어났을 때 그 출혈보다 내 심연보다 높게 거상을 시켜준다. 그 다음에 부목을 고정시켜준다. 자, 이렇게 응급처치의 실시를 한번 알아보도록, 다시
알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응급처치에 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는 다시 한번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기에서 노인의 의사소통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네. 자,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처럼 이렇게 보기가 나오고, 보기에 대한 설명을 막 해요. 그 다음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혹은 이 보기에 대한 이론이 뭔가요? 네, 라는 것도 자주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감하며 경청한다. 그쵸? 경청해줘야죠. 그 다음에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전달해요? 아니죠. 한 번에 하나씩만. 네, 어차피 노인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하나씩만 정보를 전달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신체 접촉을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죠. 사용해도 되죠. 네. 이런 신체 접촉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대상자는 약간 이런 장애. 네. 이제 장애인 분들한테는 약간 신체 접촉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자세한 거는 제가 특수체육 때 설명을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사용하지 않는다. 그쵸? 않는다니까? 아니죠. 사용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각적 도구는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다. 네. 뭐 이런 약간 비언어적 같이 이렇게 뭐를 내가 제시를 했을 때는 간단하고 큰 게, 네, 큰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역, 니은, 미음이죠. 기역, 니은, 미음. 자, 1번이 되겠죠. 1번. 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인 채용론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좀 같이 해드렸는데, 이런 필수 과목에 대한 어떻게 보면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딱 이런 거예요. 이런, 강의에 나오는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필기에 나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필기를 위한 그런, 강의가 아닌 여러분들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